안녕하세요, 윈도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고 밖에 외출하기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예방 잘 하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멍하게 계시지 말고 조금이나마 지원 가능한 기업이 있다면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을 만들게 되었고요.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금융 지식과 어떤 접근성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오늘 포커스를 어느 쪽에 맞출 거냐면 금융 지식과 어떤 자격증 요소를 조금은 배제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자소서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두 곳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영 쪽과 하고요. 그리고 재무 회계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키워드는 먼저 정리만 간단히 해보자는 의미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이제 증권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졌으면 좋겠는 키워드는 자, 우선 첫 번째 핀테크라는 요소예요. 그래서 다른 금융 자격증이 비단 없더라도 지원해보는 것 자체의 의의를 가지시기 위해서는 파이낸셜 테크, 금융 쪽에 있는 테크놀로지에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이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이 자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두 가지가 기본적인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다음에 카카오페이의 사업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글을 쓰기 전에 지금 제가 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글감거리를 얻기 위함입니다. 자, 이 카카오페이 증권은 지점이 없는 손안의 증권사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존에는 지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점도 제가 동그라미를 해놓죠. 왜냐? 관련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지점에서 우리가 영업을 하고 운영을 했던 기존에 우리가 고정적인 증권사에서 탈피해서 손안의 증권사, 여러분들이 손안의 증권사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바일과 연계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뭐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편의성과 연결성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자산이 적은 사용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고객으로 넘어오겠죠. 고객으로 넘어와서 어떤 고객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게 있습니까? 당연히 기존에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증권이라고 하면 다소 좀 멀게 느껴져요. 그죠? 그래서 사회에 진출한 우리 30, 40대 분들, 50대 분들이 조금 자산 축적이 되신 분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된 게 증권인데 패러다임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게 카카오페이 증권이고 최근에는 토스 증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상 고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타겟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 구조라면 이것이 기본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고객 타겟팅 측면에서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 자산이 적은 2030 고객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이 고객과 관련된 개인 콘텐츠를 충분히 끌어내실 수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객 유치에 당연히 힘쓰려면 이 고객 유치에 되게 힘을 많이 쓰겠죠. 그죠? 그리고 다음에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소규모 금액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금융 투자를 하자는 게 카카오페이 증권의 마지막 핵심이겠죠.
자, 이것을 이제 소규모가 비단 조금의 이 자산이 적은 2030들의 투자금을 모아가지고, 그죠? 이 잠시 맡겨둔 이 자금들을 토대로 새로운 투자 상품에 투자한 다음에 투자 상품에 투자한 다음에 이것을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는 이러한 구조를 가져다 드리는 게 카카오페이 증권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생소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 이 금융 투자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관련돼서 해시태그를 어느 측면에서 좀 접근해야 되겠는지가 감이 오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투자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끌어들이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왜냐? 우리는 남녀노소 연령을 불문하고 카카오에 가입이 돼 있다는 거죠. 이 무자비하고 엄청나게 넓게 퍼져 있는 이 고객들, 거의 우리 국민들의 고객이지 않습니까?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투자에 무관하단 말이죠. 무관심한 대상으로 금융 투자를 요구를 하고 수요를 창출하고 이것을 토대로 그들에게 이자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착안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요 크게 카카오페이가 가지는 구조를 아셨으면 이제 조금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자금 운영, 그 다음에 재무 회계 두 가지 성격인데, 자금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돈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오퍼레이팅 펀드라고 보면 되는데, 이 자금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자금을 활용할 것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대외기관과 활동을 해야 되고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과 연결고리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에서 내 손으로 새로운 금융을 만들고 싶다. 아까 제가 모바일에서 얘기한 내용이고요. 부서 내외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은행권들 또는 증권권들은 상당히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핀테크 모바일, 제가 아까 찝었던 부분들이 다 들어있죠. 이미 요 기본 요소예요. 기본 요소에서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겠다. 그죠? 조직 내에서 조금은 이 친구가 활발하고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이 뛰어났으면 좋겠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대사항은 당연히 이렇게 증권업이나 금융업의 인턴 경력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없는 분들도 비단 없더라도 관심도를 가지고 지원해보자는 게 저희 취지인 거 아시죠? 자, 재무회계 쪽으로 보겠습니다. 재무회계 쪽은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재무상태표를 토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무상태를 토대로 기업에게 그리고 이제 정보 수요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에요. 즉 우리의 재무상태와 우리의 기본적인 재무상태, 그죠? 재무상태라 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기본적인 재무 상태를 우리가 분석하는 부서고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손익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제가 지워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재무 상태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제 경영 실적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모든 직무가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수익과 비용을 토대로 어떤 이익 구조가 나는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재무 상태와 경영 실적 이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집중하는 것이 재무회계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요자들, 국가기관이라든지 투자자들의 신용, 그 다음에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청렴성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똑같습니다. 내 손으로 금융, 부서 내 커뮤니케이션, 모바일, 핀테크 똑같죠? 자, 요 정도 가져가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에 여러분들이 카카오페이 증권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느냐? 동기죠? 그죠? 동기. 두 번째, 경험, 이력, 생각. 그래서
어떤 것도 없더라도 생각이라도 좀 드러내면 금융이라든지 증권 마인드가 있는 친구를 뽑고 싶다라는 열거형 자소서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관련 경험이 없다고 지원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지원 동기를 우선 보면 제한이 없어요. 여기도 제한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제한이 없다. 그러면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최소한 우리가 기본 패턴을 따라가주면 가장 안전하겠죠. 지금까지 저의 자소서 문항풀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내 문항이 요즘에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한 없음이라 해서 달랑 두 달랑만 살짝 하면 보여주기가 조금 보는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반찬이 쫙 나왔을 때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 우선 상차림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상차림이란 표현을 제가 쓰는데 상차림 자체가 그래도 완전히 너무 많으면 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기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깔끔하게 잘 나오네. 요 정도는 우리가 만들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4개 정도의 단락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600에서 800자를 기본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00에서 우리가 600에서 800 정도를 기본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한 2000자 플러스 해서 한 3000자, 2000에서 3000자 정도 되고요. 자, 카카오페이 증권에 지원하게 된 동기예요. 먼저 해시태그를 만든다 이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세부 해시태그를 이렇게 만드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2가지로 이렇게 나누시고요. 첫 번째 해시태그, 두 번째 해시태그 이렇게 만드는데, 자, 제가 앞에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카카오페이 증권에 대해서 해시태그를 만든 이유예요. 자, 핀테크 모바일. 그러면 어떤 친구는 하나는 핀테크로 해야 되겠고, 자, 두 번째 경우에는 나는 모바일로 해야 되겠다. 핀테크에 관심, 모바일에 대한 관심, 또는 나는 2030 고객에 대한 관심이 좀 있다. 이런 식으로 먼저 해시태그를 잡아두시고 요거에 대한 특징들을 간단히, 그럼 당연히 금융 트렌드를 보여달라는 거겠죠. 또는 카카오증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래서 이 핀테크와 모바일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다음에 뭘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당연히 관련 경험을 써주는 게 중요하겠죠. 관련 경험을 써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죠? 이 관련 경험은 아까 앞에서 한 번 더 보자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여기 이런 식으로 관련 경험이 있는 친구들, 또는 앞서서 금융권에 관련된 인턴이나 짧은 기간이더라도 알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써주면 당연히 더 선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우대사항 또는 관련 경험을 한 번 더 고민하고 뭘 넣을지를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경우에는 여기서 잠깐 넘어가면 민도쌤,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한 몇 프로를 차지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제가 2에서 30%를 차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자소서라는 건 설득하는 글이 되어야지 정보 전달의 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즉 상대방이 다 알고 있고 이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즉 내가 지원하게 된 이유는 핀테크와 그와 관련된 요거에 관심이 있는데 왜냐고요? 나 이런 거 해봤기 때문이에요 라는 기본 구조를 여러분들이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 자신의 열정과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원 분야를 제가 우선은 각각을 2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자금 운영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자금 운영 쪽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나는 재무회계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럼 재무회계 쪽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금 운영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렸는데
이 자금은 기존의 자금을 투자. 그래서 요 용어들을 자금을 자, 그다음에 투자 고객에게 이자 수익 이런 식으로 이러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해시태그로 좀 잡아주시고 관련 경험을 보여준다면 훨씬 더 상대방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유양식으로 나왔을 때는 깔끔하고 명확한 키워드로 상대방을 이끄는 사람이 훨씬 더 승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재무회계 역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자, 두 가지 파트로 최소한 재무 상태와 어떤 경영 실적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끌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같이 가는 구조지만은 나는 재무 상태에 대한 어떠한 경영학과 내에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또는 공모전을 한 적이 있다. 라는 식으로 관련 여기서도 똑같이 관련 경험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훨씬 더 알찬 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지금 나눠놨어요. 그래서 자금 운영을 쓰는 친구들은 이 두 단락 역시 자금 운영 쪽으로 가되 하나는 내가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모의 투자 경진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다. 아니다. 나는 고객 2030 고객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2030 고객들과의 어떤 경험이 있다. 또는 이 두 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공통된 게 있었죠. 아까 조직 내에서 상당히 저는 활발해서 저는 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인의 별명이나 그 조직에서 조직 구성원들 또는 대외기관들, 은행 또는 다른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기관들에 대해서 그분들 바이어들과의 어떠한 거래할 경우에 소통을 어떻게 했고 그들과의 니고시에이션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 또는 거래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원활한 소통이라고 하는 아까 대내외 구성원들과의 소통이거든요. 이거는 가운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은행권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떠나서 이것들을 상당히 중시하는 거는 오래갈 친구들이 중요하거든요. 스페셜리스트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겠지만은 함께 내부적으로도 잘 어울리고 외부 바이어나 기관 투자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안 좋다면 회사의 수익에도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조직의 협업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이건 어디에 넣을 수 있어요? 재무 쪽에 쓰시는 분들이나 자금 운영이나 둘 다 포함되기 때문에 두 개에서 각각을 쓸 때 최소한 두 가지 정도를 쓰신데 하나는 조직 쪽으로 쓰셔도 충분히 좋겠다. 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의 경험 이력에 대해서 스페셜티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말하고 나니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카카오 페이지인 건 아예 몰랐던 분들이라도 조금 쉽게 그래도 한번 써볼 수 있겠는데 내가 전혀 관련 경험이 없진 않겠구나. 그죠? 핀테크라는 게 사실 좀 어렵다면 모바일 관련된 경험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쓰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2030과 조직 내 경험만 가지고도 쓸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저 민도쌤도 지금 쓰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톡 보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